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MM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마지막 바닥의 끝은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외국인의 매도량이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오늘 단기간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약 30만 주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결국에는 고점 대비 조금 더 하락을 했고, 금융투자도 여전히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매매 동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결국에 한 27,000원이나 8,000원대에서 외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의견이 틀렸겠죠. 네, 틀렸지만 이날이 바닥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야수가 아닌 이상은 이날 빨간 날 들어온 날 4월 8일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날이 나올 수도 있었겠거든요. 제가 분명히 금요일도 이런 날을 말씀을 드렸고, 물론 바로 이런 날이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금요일에는 이런 날이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한 이 가격대 28,000원 위에서 매수를 해도 위로 이 벌린 그 금액대가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매수를 했다가 소위 말해서 HMM이 반등의 시점이었지만 글로벌 어떤 경제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S&P 500,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 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HMM도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가격은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단기 바닥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하기 좀 이른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최악은 27,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이런 이 과매도 영역에서 다 벗어나고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표들은 과매도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위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투자 주체들은 이 시그널을 보고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했지만 추가 매수했던 가격대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공매도를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도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공매도가 10% 나왔고요. 여전히 공매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만 더 나와도 가격대가 후루룩 떨어지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지만 매도량을 줄였을 뿐이지 매수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외국인도 매도량은 계속 있고, 물론 매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10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해줬을 때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여전히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순매수는 했지만 매수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매도량을 줄이면서 가격이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크게 저는 좋은 매매 동향으로, 좋은 투심으로 상승한 거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대차장고도 금요일에 310만 주나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분석하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근데 대차장고 금요일에 늘었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대차장고를 할 수 있는 건, 소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탄,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한데 총을 쏘기 위해서는 탄피가 필요하죠. 실탄이. 그럼 실탄을 이제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았다고 해서 총알이 많다고 해서 총을 많이 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쏘는 거를 공매도라고 보면은 총알은 바로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체결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총알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환한다는 거는 총알을 다시 반납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상환 수량은 많아야 되고 체결 수량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체결 수량이 100만 주고 상환 수량이 200만 주에서 마이너스 100만 주와 체결 수량이 0주 그리고 상환 수량이 10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이 현재 지금 1000개입니다. 1000개인데 100만 개, 그러니까 뭐 100개, 100개를 더 주고 새 걸로 더 받아 갖고 오고 200개 되죠? 그 200개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도 안 받고 반납만 하는 것. 결국에는 공급처가 다르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체결 수량은 결국에 공급처입니다. 이제 대차 체결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다양하죠.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다 가능하고, 사실은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다 수천 수만 개의 주체들을 그냥 통으로 합쳐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체결 수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 개인, 이 외국인, 이 기관들이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 확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결 수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기업을 숏 하방으로 바라보는 주체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종합시장 뉴스 별게 없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중국 쪽 뭐 봉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하락을 할 때 하락을 더욱 더 무섭게 만드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상해가 뭐 영원히 봉쇄할 거 아니고 중국이 영원히 코로나에 걸릴 게 아닌데, 그러면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럼 그대로 다 올라갈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허탈해하죠. 아니 분명히 상해가 봉쇄가 돼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상해 봉쇄가 풀렸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등은 없고 거래량만 실리면서 밑꼬리 윗꼬리 달고 이제 비실비실 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급에 의해서 빠질 때의 그 매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과거 21,000원에서 37,000원대까지 상승할 때 꾸준하게 매수해줬던 주체이고, 그리고 항상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질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외국인들의 공매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항상 이어졌다는 부분. 이 말은 곧 현재 지금 HMM은 프로그램 매매로 수급이 가격이 급락할 만큼 수급이 상당히 튼실하지 못하다.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뭐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꾸준하게 그 시가총액을 유지했던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을 보실 때는 시가총액을 현재 뭐 10조, 20조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12조 정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 한 15조 이상을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급등과 급락은 절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반등할 때 거래량이 없이 뭐 3%, 2%, 뭐 최대 5%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 줘야만 사실 좋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4.6%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절반 정도로 되돌렸는데, 이것이 과연 바닥에서 손바뀜의 모습일지 아니면은 결국에 위에서 저항을 맞고 27,000원대 저항을 맞고 내려온 것일지는 결국에 내일 주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주가에서 만약에 최소한 27,150원 금일 고가 기준만큼은 만약에 반등을 해서 종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날 수요일쯤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일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바닥을 찍고 이제는 다시 반등한다라고 봐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달 일단은 뭐 월봉 기준으로는 현재 아마 하락일 것 같은데요. 월봉 기준은 좀 하락인데, 사실은 이 음봉을 양봉으로 바꾸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밑꼬리를 좀 달고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지속적으로 점진적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전달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결국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고, 이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다시 떨어질 거고, 그게 아니고 버티기만 한다면 다시 그 당시 37,000원 요 가격대를 월봉 기준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